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은 4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옆에서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찬 기운이 배어있는 겨울 새벽, 세면대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를 보며 장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검은 머리가 성에 내린 듯 하얗게 변한 것도, 눈가에 깊이 파인 주름도 어느 순간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장 씨의 주머니에는 늘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들어올 돈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배달 일을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굳어지기를 반복하던 시절,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다짐만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책임감은 무거워졌지만 장 씨의 어깨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고프다고 할까봐, 친구들 앞에서 주눅들까봐 그는 잠을 줄이고 일터를 늘렸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어머니의 희생은 하늘보다 높다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장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 아버지의 사랑은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새벽에 집을 나서고 아이들이 잠든 밤에 돌아오는 그 시간들 속에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달콤한 말로 표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 씨가 아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들 무렵, 장 씨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손에 쥔 적지만 소중한 자본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성실함 하나로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 일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장 씨의 사업은 안정을 찾았고 통장에는 예전과 달리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가난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아내는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장 씨는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꿈꿔온 삶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취직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장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도 결혼을 하며 독립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였습니다. 넓던 집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이들 깨우는 소리가 없었고 저녁에 돌아와도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통화는 짧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버지,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다음에 통화해요. 괜찮다고 바쁜 거 아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손에 쥔 휴대폰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어느새 가족과 멀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장 씨는 혼자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무엇을 봐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한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직접 지은 작은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산에서 나무를 뜯고 계곡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장 씨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해가 지면 모닥불을 피우고 별을 보며 잠드는 삶. 그때 장 씨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장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산에 들어가서 살아볼까 해.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화를 내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장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잖아.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애들 키우고, 돈 벌고, 그게 다였어. 근데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나를 위해서도 한 번쯤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깊이 파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 그 한마디에 장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되긴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해봐요. 대신 아프거나 힘들면 바로 내려와야 해요. 아내의 허락을 받은 장 씨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산속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들이었지만 설렜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달 후, 장 씨는 산속의 작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큰 땅은 아니었지만 작은 오두막을 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곳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날, 아내는 가방 가득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자주 내려올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장 씨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포옹이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차로 한참을 올라가야 했고 거기서부터는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것만으로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즐거웠습니다. 오두막을 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최대한 직접 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못을 박고 나무를 자르고 벽을 세우는 모든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셨지만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이 고생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오두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볼품 없었지만 장 씨에게는 세상 어떤 집보다 소중했습니다. 손수 만든 집에서 처음 잠을 청한 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장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산속 생활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곡으로 가서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낮에는 주변을 산책하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직접 지은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삶. 인간 본연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두막에 홀로 앉아 있으면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바쁠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 어색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산으로 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자유인지 외로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산속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무숲이 붉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겨울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땔감을 모으고 보온에 신경 쓰고 비상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산속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 씨는 오두막 주변을 정리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산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라니, 너구리, 때로는 멧돼지도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덤불 속에서 한 쌍의 눈이 빛났습니다. 개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개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검은 털로 덮여 있었고 야생에서 오래 살았는지 털은 엉망이었습니다. 말라서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장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는 날카롭게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장 씨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개는 믿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덤불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개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산속을 헤맸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다친 데는 없을까? 다음 날 아침, 장 씨는 밥을 조금 남겨 덤불 근처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검은 개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밥그릇으로 다가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장 씨와 검은 개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경계하는 사이였지만 장 씨의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설렘. 이튿날부터 장 씨는 매일 같은 자리에 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검은 개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예전처럼 으르렁거리거나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장 씨는 개의 다리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뒷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걷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기만 해도 개는 날카롭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장 씨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개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야생에서 태어나 자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리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밥을 놓았습니다. 가끔은 밥 옆에 물그릇도 함께 두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개는 장 씨가 있어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두었지만 예전처럼 극도로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장 씨는 조용히 앉아서 개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도 외로웠구나. 장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장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눈빛에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장 씨는 개를 흑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검은색이었고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단순한 들개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흑구야,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흑구야, 밥 맛있니? 흑구야, 다리는 좀 어때? 처음에 흑구는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름을 부르면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름을 부르면 장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장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 씨가 오두막 문을 열자 흑구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니었는데 흑구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장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왔구나. 흑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크게 흔든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반가워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날부터 흑구는 자주 오두막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장 씨가 밖에서 일을 하면 멀찌감치 앉아서 지켜보았고 장 씨가 산책을 가면 뒤따라왔습니다. 여전히 일정한 거리는 유지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흑구는 장 씨가 손을 내밀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흑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때 장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친 털이 손에 닿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 괜찮아. 흑구는 눈을 감고 장 씨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계심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흑구를 위해 오두막 안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낡은 담요를 깔고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흑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들어와 담요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처음으로 흑구가 오두막 안에서 잠을 잔 밤, 장 씨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 씨는 흑구의 다리를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장 씨는 응급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흑구는 아팠을 텐데도 꾹 참았습니다. 장 씨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매일 아침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상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흑구도 다리를 절뚝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 씨는 흑구를 돌보며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며 이마에 손을 얹고 있던 그 시간들. 아이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지던 그 느낌. 흑구를 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덜 필요로 할 때 장 씨는 쓸쓸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고 보호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상실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흑구는 달랐습니다. 흑구는 장 씨를 필요로 했고 장 씨 역시 흑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 그것이 장 씨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계절이 깊어지면서 산속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서리가 내렸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장 씨는 흑구가 추울까봐 담요를 더 깔아주고 오두막 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난로를 켜두었습니다. 흑구는 이제 완전히 장 씨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흑구가 옆에 누워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함께였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흑구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저녁이 되면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장 씨는 흑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흑구야, 오늘 날씨 참 좋지. 하늘 좀 봐. 구름 한 점 없어. 흑구는 장 씨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도 외로웠구나. 나처럼 혼자 산속을 떠돌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흑구는 장 씨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넌 나를 지켜주고. 그렇게 말하며 장 씨는 흑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흑구는 가만히 안겨서 장 씨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흑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털도 예전보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면서 야생의 거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평범한 반려견처럼 보였습니다. 장 씨는 행복했습니다. 산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혼자 지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흑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 씨는 흑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땅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점점 커졌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멧돼지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엄니가 날카롭게 솟아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몸은 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작은 눈은 적대적으로 빛났습니다. 멧돼지는 오두막 주변을 천천히 돌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를 따라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조심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렇게 큰 놈은 사람도 공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흥분한 멧돼지는 자동차도 뒤집을 만큼 힘이 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흑구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장 씨는 흑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흑구는 문 앞에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본능이었습니다. 다행히 멧돼지는 한참을 배회하다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장 씨는 창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장 씨는 주저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하구나. 조심해야겠어. 흑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문 앞을 지키다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장 씨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멧돼지가 다시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흑구는 장 씨 옆에 바짝 붙어서 잠을 잤지만 귀는 항상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멧돼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사는 이상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산을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 씨는 저장해둔 식량이 떨어지자 산속으로 나무를 뜯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흑구야, 우리 산책 갈까? 흑구는 신이 나서 장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장 씨는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어 들어가자 나물이 많은 곳이 나왔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흑구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참을 나무를 뜯는데 갑자기 흑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저 앞에 불과 10m 거리에 멧돼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주변에 나타났던 바로 그 놈이었습니다. 거대한 몸집, 날카로운 엄니, 그리고 적대적인 눈빛.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멧돼지와 장씨, 그리고 흑구, 셋의 존재가 서로를 바라보며 정지해 있었습니다. 장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그대로 있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발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직전의 신호였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코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었구나. 장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멧돼지는 빠르고 강했습니다. 노인인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장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흑구였습니다. 흑구는 몸을 날려 멧돼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크기는 멧돼지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흑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흑구야, 안 돼. 장씨는 소리쳤지만
흑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지저대며 멧돼지와 맞섰습니다. 멧돼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돌진했습니다. 흑구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멧돼지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멧돼지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몸을 휘둘렀습니다. 흑구는 튕겨나갔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흑구는 작았지만 빨랐습니다.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며 계속해서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의 가죽은 두꺼웠고 흑구의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멧돼지의 공격은 한 방 한 방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엄니에 한 번이라도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장 씨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싸움은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흑구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도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때 흑구가 실수했습니다. 피하려다 발을 헛디뎠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멧돼지가 돌진했습니다. 흑구야! 장씨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니가 흑구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흑구는 공중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 돼! 장씨는 정신없이 달려가 흑구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멧돼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 자식아! 썽을 눌러서 가느다란 나뭇가지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흑구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운 흑구를 이제는 자신이 지킬 차례였습니다. 멧돼지는 장씨를 향해 다시 돌진했습니다. 장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멧돼지가 몇 미터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몸에서 피가 흘렀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잠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멧돼지는 장씨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흑구야! 정신을 차리고 흑구에게 달려갔습니다. 흑구는 바닥에 누워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제발. 장씨는 울먹이며 흑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다해 들어 올렸습니다.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두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장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흑구를 꽉 안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괜찮을 거야. 흑구는 장씨의 품 안에서 힘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장씨는 급히 차에 흑구를 태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달리는 동안 장씨는 계속해서 흑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곧 병원 도착해.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마치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응급환자예요. 수의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흑구를 보더니 즉시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장씨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장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살 수 있을 거예요. 장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흑구는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장 씨가 손을 내밀자 흑구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친 건 다 내 탓이야. 장 씨는 흑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너는 나를 지켰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미안해. 흑구는 장 씨의 손을 할아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흑구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걷는 것은 아직 힘들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장 씨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흑구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흑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요를 깔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흑구는 편안하게 자리에 누웠습니다.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흑구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내를, 아이들을,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킬 대상이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 이유도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으로 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 그런데 흑구를 만났습니다. 흑구는 장 씨를 필요로 했고 장 씨도 흑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지키고 함께하는 관계. 그것이 장 씨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흑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장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과 필요로 받는 것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고맙다, 흑구야. 장 씨는 흑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만나서 정말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의미를 줘서. 흑구는 눈을 감고 장 씨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두 존재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하며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흑구는 완전히 회복했고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은 용기의 증표였습니다. 장 씨와 흑구는 여전히 산속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모닥불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걱정하지 마.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장 씨는 옆에서 졸고 있는 흑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좋은 친구가 있거든. 아이들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 씨는 오두막 앞 평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흑구는 옆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장 씨는 책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참 좋구나. 중얼거리며 장 씨는 흑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흑구도 장 씨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는가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장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흑구를 위해서도.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장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흑구야, 들어가서 저녁 먹을까? 흑구는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장 씨를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오두막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산 속 작은 오두막에서 한 노인과 한 마리의 개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